응, 알았어. 73번부터 볼게요. 자, 73번에 거꾸로 볼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지. 자, 73번에 언니의 경우에는 자, 손 윗사람 나보다 자, 지금은 나보다 손 윗사람인데 여성으로 성별이 한정되지만 이때는 나보다 손 윗사람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의미의 축소에 해당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방송의 경우에는 예전엔 죄인을 풀어주는 게 방송이었다면 지금은 전파를 통해서 내보내는 일이니까 의미가 아예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 이동이 되면 되고요. 자, 예전의 세수는 그냥 단순히 손을 세척하다 이지만 지금의 세수는 손이랑 얼굴이랑 다 해당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젊다는 나이가 어리다 였다가 그 다음 나이가 한창 때에 있다 라고, 그러니까 젊다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 나이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가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동이에요. 자, 그 다음 놈 지금 요거 낸 거는 그냥 한 번씩 봐두시라고 낸 거예요. 한 번씩은 봐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놈은 다 알고 있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얘는 축소. 그 다음 다리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만 해당하지만 지금은 무생물까지도 되기 때문에 확대. 그 다음에 얼굴은 송미인국에서부터 계속 했었죠? 얘는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감투는 벼슬 아치가 쓰는 모자였다가 지금은 벼슬이 됐으니까 확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이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들은 모든 생명체였다가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이고, 자, 그 다음 씩씩하다는 이렇게 엄하다. 얘들아, 엄하다라는 게 엄숙하다가 조용하고 진지하다잖아. 근데 지금은 씩씩하다가 어떤 건지 알고 있지? 너희가 알고 있는 기운차다 그런 의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이동한 것이어요. 자, 그 다음 양반은 지금 양반으로 쓰는 게 범위가 훨씬 더 넓죠? 그러니까 의미가 확대된 거죠. 자, 그 다음 인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뇌물이었다가 사람 사이에 정의되었으니까 의미가 이동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계집은 예전에는 욕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으니까 축소가 된 것이다. 자, 다음 72번 한번 봐볼까나? 중세국어의 처소, 그냥 여기서 포인트는 부사격 조사라는 거야. 부사격 조사. 자, 양성모음 뒤에는 당연히 아이, 애가 왔겠지. 자, 그 다음에 음성모음 뒤에는 당연히 어이, 애가 왔겠죠. 자, 그 다음 양성모음 뒤에는, 아니, 중성모음 뒤에는 얘가 왔겠죠. 여기에 있는 이 모음이 중성모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 뒤에는 아이, 애, 음성 뒤에는 어이, 애, 그 다음에 중성 뒤에는 얘가 오는 것이에요. 이건 너희가 얼마나 외우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었죠. 문법은 내가 인풋한 만큼 나와, 진짜로. 정말. 그러니까 제발 외워. 요령 피우지 말고. 자, 그 다음 여기 무정명사인가요? 예 라고 한다면 무정명사에는 뭐 들어가요? 요 시옷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무정명사 아니오니까 이제 유정명사로 갈 거야. 근데 유정명사 중에서 높임의 대상인가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2번도 시옷이 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명사예요. 그럼 양성모음일 때는 아래아가 와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성모음일 때는 의가 오면은 되겠죠. 자, 다음 거 갑니다. 70번. 양성모음 뒤에는 얘들아 자음과 모음 모두가 다 구별이 돼야 되겠지? 자, 자음 뒤에는 모음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앞에가 양성인지 음성까지도 다 따져서 너희가 난 목적격 조사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난 말인데 양성이면은 리을의 아래야 오면 되지? 그럼 아래도 똑같겠죠? 자음으로 끝났는데 만약에 음성 모음이라면 모음 의가 오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났는데 음성이라면 리을과 의가 오면 되겠죠?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 현대국어에도 똑같이 있잖아. 현대국어에서 없는 게 뭐일 뿐이야? 그냥 아래야만 바꿔서 넣으면 되잖아. 앞에 양성 음성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세국어의 서술격 조사는 제가 알려드렸죠. 기본형은 이다가 아니라 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기본형은 이라. 자, 그 다음 중세국어 서술격 조사의 이는 실현되는 모양과 의문환경이 주격 조사랑 아예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뒤에 라가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야. 자, 그래서 얘는 활용 양상이 서술격 조사랑 주격 조사는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2번부터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까? 반시계로 돌아볼까? 자, 중세국어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밑에 62번이랑 63번은 그냥 같이 답을 준 거잖아. 자, 우리 무슨 문일 때? 평서문일 때는 이를 사용하고 평서문일 때는 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우리 뭐 사용하냐면 it 사용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평서문과 의문문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였다가 맞겠고, 그 다음에 63번 중세국어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평서문에서 이가 쓰였고, 자, 그 다음 의문문에서는 it이 쓰였다. 되었나요? 자, 그 다음 거 중세국어의 의문형 종결어미랑, 자, 우리 이때는 얘가 먼저지 1인칭 3인칭이냐 아니면 2인칭이냐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2인칭 먼저 봐볼까? 2인칭은 판정이냐 아니면 설명이냐 상관없죠. 자, 뒤에가 무조건 무엇이면은 돼요? 니은다 또는 는다 정도가 될 거예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로 알아두는 게 가장 편해요. 자, 다음 거 이번에는 아계열로 끝나는 거잖아. 아계열이면은 뭐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으면 당연히 판정 의문문이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계열로 끝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얘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 돼야 되겠지? 얘네들은 의문사가 존재하는 것이어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심도 있게 외우신 분들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좋을 텐데. 자, 얘네들은 뭐게? 얘네들은 의문 보조사예요. 그치? 아, 외우고 있네. 의문 보조사.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좀 쫄아라.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여와 요는 뭐가 돼야 되겠냐? 여기 있는 여와 요는 에휴, 왜 이래? 얘들아, 무슴이 있다. 무슴은 현대국어로는 무엇이다? 자, 얘 체언이다. 대명사거든. 자, 체언 뒤에는 뭐 오지? 조사 오죠.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 일단 무엇이라는 의문사잖아. 의문사고 대명사니까 체언이잖아. 체언 뒤에 조사 온다며. 그러면 뭐가 와야 돼? 가랑 고 중에? 녀랑 요 중에? 자, 1, 2, 3, 4 중에 뭐가 와야 돼? 고민한다고? 자, 다시 얘 의문사야. 의문사는 대명사야. 대명사는 뭐야? 체언이야. 체언 뒤에는 뭐와? 조사와 조사. 그 다음 얘 지금 의문사라고 얘기했어. 그럼 의문사니까 설명 의문문이야? 판정 의문문이야? 자, 얘는 설명 의문문이야. 그치? 그러면 무슨 계열이 와야 돼? 5계열이 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얘는 대명사라며. 그럼 뒤에 조사 와야 된다며. 자, 1, 2, 3, 4 몇 번 와야 돼? 그래, 무슨 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뒤쪽에 오는 여와 요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이어요? 의문형 어미. 만약에 이거였다면, 자, 얘들아, 무슨 하야, 무슨 하까지 나왔다면 뒤에 자 몇 번 올 거야? 몇 번 올 거야? 그래, 4번. 그렇지. 얘가 뭐니까? 얘는 어간 뒤에는 뭐 오니까? 어미.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뭐니까? 의문사. 의문사가 있으면 무슨 의문문이에요? 설명 의문문. 그러면 설명 의문문이니까 무슨 계열이 오는 거고? 5계열이 오는 거고, 어간 뒤니까 어미가 와서 무슨 하고가 아니라 무슨 하뇨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발. 자, 제발 외워라. 아직 모르겠으면. 자, 다시 이제 65번. 중세국어의 의문문 종류에 따른 종결어미의 차이는, 자, 이거 표준어가 아니라 어디 남아있어요? 경상도 지역 방언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줬죠? 자, 그 다음에 66번. 중세국어의 의문형 종결 어미는 현대국어와 달리 주어의 인칭에 따라 다르죠. 자, 우리 몇 인칭이랑 몇 인칭으로 나뉘어요? 1인칭과 3인칭은 설명이냐 아니면 판정이냐에 따라 나뉘지만 2인칭은 설명, 판정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 다 니은다가 온다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가 맞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주격조사예요. 67번 주격조사. 자음 뒤에는 뭐 옵니까? 온전한 이 오죠? 자, 그 다음 왜 못 들은 게 무엇인데요? 없어요? 못 들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괜히 옆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 괴롭히지 말고. 자, 그 다음
2계열 모음 이외의 모음, 그러니까 2계열을 제외한 모음 뒤에는 단위가 오겠죠. 자, 그 다음 2계열 모음 뒤에는 아무것도 안 오죠. 제로격이죠. 이 의문과 상관없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문법서상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거야. 너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대로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아래쪽 바로 그냥 주관식으로 한번 해보자. 부텨는 붙여가야. 그러면 부텨 여기에 있는 얘를 봐야 되겠지? 자, 텨는 뭐와 뭐야? 이와 아니야? 이와 자, 그러면 뭐로 끝난 거야? 어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진우야 자니? 아니지? 자, 그러면 뭐가 오는 게 맞아? 요거 단위가 와야 되는 게 맞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얘는 최종적으로는 이 친구가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백시영, 야 이건 너무 쉽다. 얘가 뭔데? 자음이잖아. 자음이니까 그 뒤에 뭐 온 거예요? 그냥 이 온 거죠. 온전한 거. 자, 그 다음 열매 가라고 주격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름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 그럼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지. 사용하지 않은 거죠. 생략시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온 거죠. 자, 그 다음 거 할 바이잖아. 자, 얘 뭐로 끝난 거야? 모음으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친구가 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곧 끝나기로는 무엇으로 끝났냐? 자음으로 끝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격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아까 제로격이 온 거죠. 제로격 안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공자 모음으로 끝났잖아. 한자지만 얘가 한자이긴 하지만 읽어보면 자잖아.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러니 누가 와주는 게 당연히 맞겠어요? 따니가 와주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말싸미는 요거 뭘로 끝난 겁니까? 자음으로 끝난 거죠? 자음으로 끝난 거니까 뒤에 온전한 이가 오면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불후이의 경우에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위가 그때 당시에는 무슨 모음이었냐? 이중모음이라고 했대. 주현아 이중모음이랬대. 그랬대 세상에나. 자, 그럼 얘가 뭐로 끝난 거야? 우와 이로 끝난 거잖아. 이로 끝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오면은 되겠죠. 주격 제로격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리입니다. 다리. 얘도 지금 뭐로 끝났어요? 이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이모음으로 끝났잖아. 그러니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맞아요? 그 제로격이 오는 게 맞겠죠. 됐어요? 자, 그럼 번호 들어가야 되는 거를 2가 와야 되는 것부터 봐보시면은 2번 그 다음 7번 끝이지? 2번 7번. 자, 그 다음 나머지 단위가 와야 되는 건 1번 4번 6번 1, 4, 6 됐나요? 자, 그 다음 제로격 와야 되는 건 3번 5번 다음에 8번 9번 3, 5, 8, 9 됐죠? 번호 2, 7, 1, 4, 6, 8, 9, 3, 5 됐나요? 요거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에 뭉쳐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아, 너희가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오겠어. 자, 우리 안 들어가도 되니까 승민아, 태윤이랑 담소 잘 나누고 있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 뒤질래? 자, 나라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말이라고 해도 돼요. 나라의 말이 밑에다가 알아서 써줄게. 우리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써도 되고. 나라의는 꼭 들어가야 되겠지? 말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혹시나 뭐 중국하고 다르다 이렇게 써도 의미상은 맞죠? 중국과 달라 문자화로 자 그냥 글자가라고 써도 돼요. 글자 또는 문자라고 써도 돼요. 글자가라고 써도 됩니다. 글자가 서로 통하지 않음으로라고 해도 돼요. 아니함으로가 않음으로니까.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랏에 사용된 조사의 이름은 관형격 조사. 그 다음 여기다 추가로 설명을 써보자면 일단 답은 얘죠? 뭐 명사 뒤야? 그래, 무정. 높임이 아니라 무정 명사 뒤야.
자, 그 다음 나랏에 사용된 체어는 무정. 자, 그 다음에 4번. 말삼이 당연히 이어적기 됐죠? 그래도 풀어헤쳐 보자면 이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말삼 2가 되겠지? 너희 지금 뭐 나가니? 요거 세종어지훈민정음 나가는 반 말고 용비어천가 나가는 반 없니? 없어요?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말삼은 나가고 있어요? 용비어천가? 오케이. 뭐 나가? 용비어천가 맨 처음이 뭐야? 불이 깊은 남간이야? 1장? 자, 말삼은 현대국어에서 의미가 확대된 게 아니라 예전에 말은 전체 말이었잖아. 근데 현대국어는 어떻게 됐어? 말을 높이거나 또는 말을 낮추거나 하니까 절대 확대된 게 아니야. 예전에는 말 전체였어. 특별히 높이거나 낮추는 건 아닌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떨 때 사용하거나 말을 낮추거나 또는 말을 높일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의미가 분화됐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돼야 돼서 X. 자, 그 다음 말삼이에 사용된 조사는 이 친구고 주격조사겠죠? 주격조사. 뭐 뒤에 사용된 거냐면 자음 뒤. 자, 그 다음 7번. 둔귀은 당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이 한자를 읽는 현실 발음을 쓴 게 아니죠? 중국 원음에 맞게 쓴 거죠? X. 자, 둔기계가 끊어적기가 된 이유는 애가 소리값이 있어서야? 자, 애에 있는 어린 여러분, 애에 있는 이응이 소리값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귀기 뭐냐? 그냥 원래는 한자잖아, 한자. 아까 너네 공자 쓸 때 봐봐. 한자 뒤에 뭐 갖다 썼지? 그냥 딴이 갖다 썼죠. 그런 것처럼 한자 뒤에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자, 이게 모르겠다라도 끊어적기가 된 이유는 한자음 표기 뒤에서 이걸 모르더라도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음가가 있다는 거는 완전히 아웃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자, 다음. 둔기계에 사용된 조사의 이름은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왜 뭐야 둘이 뭔데? 자, 그 다음 현대국어에서는 와나 과 다른 거 있어요? 와, 과 말고? 전혀 없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우재야 채점하고 있니? 자, 다음 10번 다라는 요거 어떻게 된 거죠? 르 불규칙 활용인데 자, 현대국어의 기본 형태 다르다지. 자, 여기에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현대국어야. 여기에 있는 르가 뭐로 변해? 리을로 변해. 르가 리을로 변하면 앞에 있는 리을은 어디에 붙고? 받침에 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을은 어디에 붙고? 어미에 붙는 거지. 자, 그렇게 돼서 현대국어에서는 최종적으로 다르아가 아니라 뭐라고 적습니까? 달라가 되잖아. 달라. 이게 현대국어야. 얘가 현대국어. 자, 그러면 중세국어는 아마 다라아였을 거고. 왜냐면 뭐가 지켜줘야 되니까? 모음조화. 그치. 모음조화가 지켜줘야 하니까. 자, 그래서 어간 어미가 나뉘어졌다. 자, 그런데 중세국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리을로 활용한 게 아니라 리을 이응으로 활용했다고 했어요. 리을 이응 활용.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리을은 어디에 붙는 거야? 어간에 붙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응은 그냥 어미에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리을 이응 활용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는 무슨 활용형이 되는 거고 리을 이응 활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현대국어에서는 무슨 활용이 되는 거고 리을 활용이 되는 거고 뭐 고등학생이라면 요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현대국어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친구는 르 불규칙 활용이에요. 르 불규칙 활용. 그래서 중세국어 당시에는 리을 이응으로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리을로 바뀐 거예요. 몰랐으면 이제 알면 돼요.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이니. 자, 그 다음 문장이라고 읽지 않겠죠? 여기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이때 소리값이 없는 이응 쓰면 되죠? 예디응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응이에요. 예디응 아니죠? 음가가 없으니까. 그 다음 자, 얘 양성이냐 음성이냐? 음성이지. 그 다음에 뭐니? 음성이죠. 그런데 현대국어에 얘는 뭐냐? 얘는 음성인데 여기에 있는 오는 양성이죠. 그러면 오히려 중세국어식에는 뭐가 지켜졌고? 모음조화가 지켜졌고, 현대국어에 와서는 모음조화가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을 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 사마띠의 기본형은, 자, 뒤에는 상관없지만 여기 있는 어간이 치읓이라는 것까지는 아셔야 돼요. 얘가 포인트니까, 얘가, 이 친구가. 물론 뒤에는 다가 와주면 되겠죠? 사마따.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기본형의 의미 뭡니까? 사마따는 통하다. 아, 요거를 뭐 내가 쓰는 걸 봐야만 쓰는 거야? 공부가 안 된 거야? 자, 얘 기본 형태 치읓이죠? 사마타. 여기 치읓 중요한 거잖아. 이거 뭐 때문에 중요하냐? 요거 치읓으로 안 쓰고 어떻게 써? 시옷으로 쓰죠? 팔종성법 적용돼서. 그래서 중요한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사마띠의 뒤를 봐보자면은, 아직 사마지가 아니라 D니까 뭐가 적용이 안 된 거야? 국의 음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한 뭐 0.75배속으로 해가지고 7시에 다 같이 가볼까? 자, 15번 사마띠에는 시옷이 있잖아요. 아왜 자꾸 이렇게 옆에 걸 자꾸 봐. 자, 사마띠에는 팔종성법이 적용됐고, 이 예시를 통해 중세국어 시기는 디귿과 시옷이 종성에서 음가가 구별이 됐으니까 어떤 건 디귿으로 쓴 거고 어떤 것은 시옷으로 썼다가 되는 거잖아요. 음가가 구별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땡그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할시에 사용된 연결어미는 리을시죠. 리을시가 사용된 거죠. 리을시. 자, 얘는 뭡니까? 종속적 연결어미죠. 종속적 연결어미가 뭔데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유와 원인으로.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해석할 때 이런 까닭으로, 자, 얘 까닭도 되고 뭐도 돼요? 이유도 되고, 이런 까닭으로도 되고, 이런 이유도 돼요.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은 무조건 이거밖에 없겠죠? 어리석은 백성이 백성들이 이르고자도 되고 말하고자도 당연히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도 되고 할 바라고 해도 돼요.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됐나요? 맞았나 틀렸냐 옆에 거 보지 마. 내 거나 봐. 어차피 나보다 못하잖아 너네. 자, 18번. 자, 전차는 이유라는 의미 맞죠? 그 다음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표기가 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사어죠. 사어. 표기가 변한 게 아니라 사어예요. 사라졌어요. X. 진우야 펜 들고 써. 자, 그 다음 19번. 전차로. 자, 이런 까닭으로잖아.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당연히 누가 봐도 무슨 조사겠냐? 부사격 조사잖아. 왜인지 봐볼까? 자, 우리 주격 조사는 뭐밖에 없어? 현대국어에서 이와 가밖에 없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관역격 조사 뭐 있어? 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을을밖에 없어. 그럼 남은 건 전부 그냥 부사격 조사야. 너희가 서술격 조사 이다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 어린의 의미 변화 유형은, 자, 어린의 의미가 이동한 거죠. 자, 중세국어에는 어리석다. 자, 그 다음에 현대는 나이가 적다. 자, 다음 거 21번. 백성이에 사용된 주격조사 형태는 온전한 이죠. 그 이유는 선행 체언이 뭐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음. 물론 예디응 써도 맞게 할게요. 각자 거에 각자 거 거기 서씨 김씨. 자, 그 다음 니르고저를 통해 중세국어 시기에는, 야 지금 니은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이르고저가 아니잖아. 뭐가 적용이 안 된 거야?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됐다. 23번. 자, 이때 사용된 조사 이름을 알려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홀, 바 다음에 뭐 온 거예요? 여기 딴이 온 거죠. 자, 요거 명칭이 뭡니까?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형태는 얘 온 거죠. 당연히 이딴 거 쓰면은 당연히 틀립니다. 자, 다음 걸로 갑니다. 23번.
홀빼 야 요거 발음하면은 어떻게 되냐? 할 빠라고 뭐가 되지? 된소리가 되지 된소리. 그러니까 절음은 음을 끊어 읽으란 얘기고 얘는 절음이 아니라 경음 된소리 부호다. 된소리. 경음 부호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 동국장어식 한자음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추어서 써야 되고 자, 이때 형식적 종성으로 옛 이응을 쓰면 되고 쏘리 그냥 이응을 쓰면 되고 자, 그 다음 중국의 원은 물론 현지음이라고 써도 되겠죠? 현지음이라고 써도 돼요. 칸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다음 갑니다. 26번. 자, 마침내 그래 아유 내 늙어가지고 아유 삭신이야. 자, 마침내 다음 여기는 자신의라고 해석해야 돼. 저의는 안 돼. 저의는 안 되는 거야. 마침내 뭐 자신도 괜찮고 자기도 괜찮아요. 자기의, 자신의. 됐나요? 요거 무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그 다음에 얘는 능히 또는 뭐 쉽게 정도까지 맞게 할게요. 능히 쉽게 펼치지, 펴지 또는 펼치지. 그 다음에 못할 놈이 한번 해볼까? 뭐라고 할까? 못할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못하는 뭐 백성까지 이해할게요. 백성 의역한 거니까 못할 사람이 한이라는 많다, 많구나가 가장 정확한 거야. 많구나 많다라고 써도 돼요. 자, 다음 얘들아 여기에 있는 쟤를 봐라. 얘는 1인칭 대명사. 야 나는이라고 안 하고 어른한테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하냐? 저는이라고 하잖아. 나는 밥을 먹었어요가 아니라 저는 밥을 먹었어요잖아. 율진아 팔짱 끼고 들을 정도로 선생님 강의가 주나 형편이 없나 보구나. 선생님 등 쪽에서 식은땀이 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려고 하네. 빨리 안 써? 자, 여기에 있는 쟤는 1인칭 대명사 나의 낮춤인 저가 아니야. 그 저가 아니라 자신의잖아. 그들. 여기서 저는 지원아 여기서의 저는 누군데? 맞아, 백성들이잖아. 백성들이 자기 자신, 백성들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들의 뜻을 쉽게 펼치지 못한다 인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는 1인칭 대명사 나의 맞춤인 저가 아니에요. 됐죠? 여기가 틀렸어요. 1인칭 정확하게는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 대명사예요. 3인칭 대명사. 너네 그거 있지? 우리 영어에서 내 앞에 나왔던 주어 다시 한번 지칭하는 걸 뭐라고 하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지칭하면 뭐뭐 셀프 나오잖아? 자, 이게 뭐였죠? 제기대명사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 제기대명사. 그러니 여기에 있는 요 저는 1인칭 대명사 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친구는 3인칭 제기대명사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된 거야.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쉽게 펼치지 못했다. 그래서 3인칭 제기대명사. 자, 그래 또 어디가 틀렸어? 주격조사도 아니죠. 뭐가 쓰였어요? 관형격조사. 아마 너희 많이 틀렸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뜨들에는 3개 다 사용됐어. 일단 이어적기 됐지. 자, 그 다음 얘가 어떻게 이어적기 된 거야? 뜻에 을 온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뭐냐? 음성이지. 그러니까 뭐 온 거야? 음성 온 거지. 그러니 뭐도 잘 지켜졌어? 모음조화도 잘 지켜졌죠. 자, 그 다음 당연히 여기 뭐 있어요? 어두자음군도 있네요. 그리고 뒤에 무슨 조사가 사용되었어요? 지금 방금 쓴 목적격 조사로 을이 사용된 거죠.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인 거고 그 중에 음성이니까 을이 온 거다. 다음 29번. 뜨들은 현대국어와 달리 당연히 합용병서가 단어의 첫머리에. 자, 요때 비읍하고 디귿하고 둘 다 소리 낮게요? 안 낮게요? 네.
어두장구는 둘 다 소리가 낮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실어는 현대국어에 사라졌죠. 자, 실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현대국어에서는 능이. 그러니까 사라진 게 맞다. 자, 다음 40번 봐볼까? 왜? 지루하잖아 지금. 자, 40번. 어여삐는 의미가 이동한 거죠? 자, 예전에는 어땠는데? 불쌍하다 또는 가엾다. 뭐 졸다가 막 어디 하는지 모르고 막 저 세상 가 있고 막 그래라. 자, 현대인은 어떻게 됐죠? 그냥 어여쁘다, 예쁘다 정도면은 돼요. 야, 아직 수요일이야. 금요일이면은 졸아도 이해가 되지. 자, 윙에 사용된 종성의 이 이응은 윙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음가가 없으니까요.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31번. 자, 표디는 중세국어 시기에 모음조화가, 야, 이게 모음조화랑 상관 있냐? 표디는 모음조화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국외음화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국외음화랑. 자, 그 다음 못할 로미를 못할 로미로 읽지 않고 만약에 못할 노미로 읽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읽었다는 거야? 끊어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할 노미라고 리을, 니은이 둘 다 소리가 난 거지. 그러면 끊어 읽으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열이 니읒은 리을과 니은을 끊어 읽으라는 거니까 이게 무슨 부호예요? 절음 부호예요. 절음 부호. 됐죠? 끊어서 읽게 만드는 절음 부호의 기능을 한다. 야, 만약에 신라면에 이런 거 붙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신라면이 아니라 신라면 이렇게 끊어 읽으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니은하고 리을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니까? 유마 일어나잖아. 그거 일어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만약에 그렇게 써 있었다면. 자, 그 다음 노men 의미가 축소된 거죠. 자, 예전에는 사람 전체, 지금은 성별로는 남자. 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낮잡아 이르는 말, 뭐 너희 수준에서 나쁘게 이르는 말, 비하하는 말까지 다 맞아요. 의미가 통하면. 자, 그 다음 노미에 사용된 주격 조사의 형태는 온전한 이겠죠? 왜냐면 그 이유는 선행체언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38번 봐볼까? 이 랄에 사용된 조사의 이름은 목적격 조사. 아이고, 뭐 이렇게 짤랑짤랑거리고 효과음이 이렇게 좋냐. 자, 그 다음 형태 랄 나타난 환경은 중성 뒤에. 됐죠? 이잖아. 이 모음 중성이잖아. 중성 모음 뒤. 자, 그 다음 37번. 내는 1인칭 대명사 나의 주격조사 그게 안 되고 1인칭 대명사 나는 맞는데 아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딴이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X. 자, 위에 문장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내가 라고 그대로 해야 되겠죠? 현대국어에 와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를 그대로 둬도 돼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백성들을 이라고 해도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위하야 아니고 현대는 위하여예요. 어여삐는 가엾게 불쌍하게 여겨.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뭐 안 했어? 35번? 자, 한일화의 기본형은 하다로 여기까지 맞거든? 현대에 사용되지 않은 동사가 아니라요. 형용사예요. 의미는 많다 크다 다 맞아요. 얘만 틀렸어요. 자, 다음 세로 28자를 자 위에 있는 문장 새롭게 라고 해도 되고 세로라고 해도 돼요. 새롭게 세로 스물이라고 써야 되겠지? 28글자 아니면은 8자라고 해도 되고 28자를 만들었으니 됐지? 자, 그 다음 스물에는 요거지. 요거 아직 뭐가 안 나타났어요? 원순모음화가 안 나타났죠? 물이잖아. 물이잖아. 물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원순모음화가 아직 나타났지 않았고
그 다음 팔종성법도 안 지켜졌지. 리을 비읍이니까. 팔종성법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동그라미가 맞다. 자, 그 다음 28에 포함되는 거냐? 자음이 16개냐? 17개. 그 다음에 모음은 11자. 그래서 X. 그 다음에 문자 랄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는 랄이 맞아요. 야, 이게 이응으로 끝난 거니? 모음으로 끝난 거지? 이응으로 끝난 게 선행체연이 이응으로 끝났기 때문에 틀린 거죠? 뭐로 끝난 거예요? 아래아라는 모음으로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맹가노니에는 너네 우리 반은 모를 거야. 근데 나 낸다고 했어. 자, 맹가노니는 지금 봐. 얜 기본 형태가 뭐냐면 맹, 갈, 다야.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어. 자, 맹갈다야. 자,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맹갈까지가 어간이거든? 됐지? 자, 여기에 현재,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휘가 뭐더라? 나는 밥을 먹다를 현재로 바꾸면 먹는다거든? 그 다음에 집에 가다는 집에 간다. 는이나 니은이 오거든? 자,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나가 왔어. 자, 요거 기본형은 지울게. 맹갈까지가 어간이야. 연준아, 졸려? 졸린 것 같은데? 우연이랑 자꾸 저서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여기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온 거야. 어미야,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는 없어. 현대국어에는 없고 내가 내 얘기할 때야. 내가 내 얘기할 때. 내가 내 얘기할 때라는 건 누구랑 누가 일치하는 거게? 문장의 주어랑 화자가 일치한다는 거야. 내가 나의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 주어가 누구냐? 이 문장의 주어는 세종대왕이잖아. 이 말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세종대왕이 자기 생각을 써내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 화자도 세종대왕이고 문장의 주어도 세종대왕이야. 그러면 화자랑 주어가 일치해. 그럴 때 사용하는 어미가 오가 있었어요. 오. 여기에 쓰자면 화자랑 주어가 1인칭으로 일치할 때. 화자랑 주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야, 나 오늘 밥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요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탈락을 좀 시킬 건데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 자, 여기에 있는 요 리을 있죠? 여기에 있는 리을. 요 리을이 어떻게 될까요? 탈락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와 오가 합쳐져서 노가 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적어볼게요. 맹, 가, 리을 탈락했다고 했잖아? 그 다음 나와 오가 합쳐져서 노가 되니까 맹가, 노. 그 다음 뒤에 오는 니는 그냥 어미지. 맹가, 노니. 그럼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선어말 어미가 뭐예요? 오예요. 오. 요게 사용된 거예요. 요거. 현대국어에 이거는 쓰여요. 요거 우리 현대국어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있잖아. 다만 뭐가 변한 거야? 형태가 변한 거야. 표기가. 자, 그러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 오가 오예요. 오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에 맹가노니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걸로 가볼게요. 사람마다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마다라고 해도 되고 사람들로라고 해도 돼.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라고 해도 되고 날로 사용함에라고 해도 돼요.
뼈난키 이거 뭐지?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따름이니라라고 해도 되고 따름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요거는 외우세요. 우리 반이 이번 주에 하겠지만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 여기에 있는 이응이 왜 온 거냐면 우리 1학기 때 사동 표현 만들 때 얘들아 사동전미사 뭐였는지 생각나?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있었지. 그 중에 요 이 있죠. 요 이가 들어가서 모음이 탈락하고 이제 이응이 남은 거거든. 그래서 요 하여는 피동이 아니라 뭐뭐로 하여금이라고 해석하잖아. 요거 자체가 사동이야. 선생님께서 나로 하여금 숙제를 하게 했다. 그 하여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사동이잖아. 그래서 요 하여금이 사동이야. 요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X예요. 자, 그 다음 수비는 현대국어에서 쉽게 맞아요. 수위 쉽게. 요거 봐봐라. 어린이 여러분 요거 시간 지나면 얘 어떻게 돼요? 순경은 비읍. 소실되죠. 소실되거나 뭐 오나 우로 바뀌거나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바뀔 거거든. 그러면 소실이 되고 나면은 표기는 수 2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줄어들면 이제 뭐가 되겠어? 그냥 쉽게 쉽다 이런 의미가 될 거야. 다 하고 있니 규민아? 자, 그 다음 수비에 있는 순경은 비읍은 현대국어에서 이응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그냥 탈락된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순경은 비읍은 탈락된 거예요. 네? 소실된 게 맞냐고? 그게 탈락이죠. 소실. 탈락된 게. 자, 그 다음 니결을 보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여기 니죠?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준아 탈락한 게 소실이 돼서 탈락한 거야. 자, 그 다음 야 61번. 아우 이거는 외워야지. 이번 주에 이걸로 재밌게 테스트 해야지. 자, 그브스 있지? 그브스. 요 그브스 뒤에는 삽이 오겠죠? 순서는 바뀌어도 뒤가 뭐 여길 자음하든 모음하든 매칭만 되면 돼요. 얘만 매칭이 되면 돼요. 삽은 여기 자음.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 온 것은 모음. 이거 어차피 써놨구나. 자, 그 다음 드트즈트예요. 그래서 위에 건 자음 아래 건 모음. 그 다음 울림소리에다가 혹시나 뭐 요런 거 썼다. 니은, 리을, 미음, 뭐 예디응, 반치음 요런 거 썼다. 근데 뭐 안 했겠지 뭐. 울림소리. 자, 울림소리는 반치음으로. 모음, 맞기는 한데 자음도 있기 때문에 울림소리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모음 플러스 모음이 울림소리예요. 모음 전부가 울림소리니까 그렇게 되면 자음이 빠지게 되는 거야. 뭐 맞게 처리는 하셔도 되는데 추가해 두시라고. 자, 다음 거 위로 61번 중세국어의 주체높임법에서 자음 앞에서는 주체높임이야. 자음 앞에서는 시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했어. 모음 앞에서는 샤. 원래 모음 앞에 샤가 아니라 이제 합쳐진 거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가자. 시와 샤로. 자, 그 다음에 59번 판정의문문을 만드는 자 종결 어미를 쓰라고 했어. 판정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는 뭐밖에 없어. 조사가 아니라 뇨거든. 냐겠지. 녀. 판정의문문이잖아. 판정의문문이는 뭐가 없는 거야? 의문사가 없는 거야. 의문사가 없는 거. 그러니까 녀나 아가 올 거야. 녀나 아가. 아계열 얘들아 그냥 아계열이라고 써도 돼. 아계열이라고 써도 맞게 할게. 그 다음 설명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에는 그냥 오 계열이라고 해도 맞게 할게. 밑에 인 거 보지마. 이거는 보조사야. 보조사. 어미를 쓰라고 하면은 포함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위에 펜으로 쓴 것만 언제나 답을 봐. 아계열, 오계열. 보통 여기에는 뭐뭐 녀, 뭐뭐 요런 것들이 와.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형태만 보면 되잖아. 오계열인지 아계열인지. 자, 그 다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주어가 1인칭인지 3인칭이 1, 2인지 3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1, 3 대 2가 돼야 되겠지. 1, 3인칭과 2인칭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주객상 모두 다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현대국어에는 뭐밖에 없더라? 현대국어에는 주어밖에 없죠. 주체 높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중세국어의 어휘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초기 종성에 적용된 규칙은 종성부용 초성이 맞아. 초기에는 이게 맞아. 그런데 나중에는 자, 우리 한글은 뭐 나는 대로 쓰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했으니까 받침에 모든 게 소리 나지 않잖아? 그래서 점차 뭐로 변하게 된 거예요? 8종성법으로 변하게 되고 너희가 배우지 않은 근대국어로 가면 7종성법으로 드디어 이제 디귿과 시옷의 소리가 합쳐지기도 해. 너희는 거기까진 가지 않지만 처음에는 종성부용 초성이야. 나중에 8종성법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다음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는 있어요. 어떻게 왜 창제했는데? 백성들이 말하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대로 뜻을 표현하지 못했잖아. 그게 가여웠잖아.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 알려줬죠. 뭘 본떴네, 획을 합쳤네는 알려주지 않았죠. 자, 다음 뼈난키는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동국정음 시간자음 표기. 자, 그 다음 안 했지만 학교에서 배웠다면 그 다음에 특강 때 배웠다면 얘는 간. 자, 그 다음에 음은 명사형 어미. 그 다음에 애는 부사격 조사. 됐냐? 자, 다 불러줄게. 숙제 안 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일단은 2차 자료 먼저 화면은 보여주지 않을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소리로 잘 들으세요. 32차 자료 39페이지죠? 34인가? 34. 자, 1번에 4. 그 다음 2번에 4. 3번에 4. 틀린 거 답 체크하지 마. 그 다음 4번에 5. 5번에 2. 4번에 5. 5번에 2. 6번에 4. 7번에 4. 아, 미안해. 7번에 1. 그 다음 8번에 3. 9번에 5. 보이나? 다 안 해놓고서 무슨 포효야. 자, 10번에 4. 11에 4. 그 다음 12에 4. 다음 13에 5. 14에 1. 15에 3. 12. 12에 4. 자, 그 다음 16에 2. 15번은 3. 15에 3. 16에 2. 17에 3. 다음 18에 2. 19에 5. 20에 2. 21 4. 22 1. 23 1. 24 5. 25 5. 26 1. 그 다음 27 1. 27에 1. 28에 1. 29에 2. 틀린 거 답 체크하지 말아라. 자, 다음 1번에 2. 실전 기출문제 1번에 2. 다음 2번에 5. 3번에 3. 3에 3. 그 다음 4에 2. 5에 3. 6에 5. 다음 7에 2. 8에 4. 그 다음 9에 1. 10에 1. 너 써놓냐? 아니지? 써주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11번에 4. 욕 나올 뻔했잖아. 12에 1. 13에 2. 14에 3. 15에 1. 너희 둘을 보니 정말 기분이 행복해진다. 휴. 16에 3. 다음 17에 5. 18에 2. 19에 4. 다음 20에 5.
21, 2, 22에 1, 23에 3, 24에 3, 그 다음 25에 5. 뭐하냐, 준우야. 그 다음 26에 2, 27에 2, 그 다음 28에 5. 왜 이렇게 여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냐. 29에 4, 30에 1, 31에 2, 32에 5, 33에 5, 34에 2, 다음 35에 2, 35에 2, 36에 1, 다음 37에 1, 다음 38에 1. 됐죠? 자, 왓칭. 야, 왓칭 220페이지지? 안 한 사람들 때문에 화면 안 켰다. 답지로 부를게. 아, 200 몇 페이지 몇 번부터더라? 186번부터죠? 네, 186에 1, 187에 1, 그 다음에 88에 5, 그 다음 89에 1, 90에 3, 91에 1, 92에 1, 그 다음 193이야. 93에 4, 그 다음 94에 2, 95에 1, 그 다음 96에 4, 영상 듣는 걸 똑바로 채점해라. 97에 5, 98에 3, 99에 1, 다음 200번 3, 그 다음 1에 4, 2에 2, 3에 3, 4에 1, 5에 2, 그 다음 206번 4번, 207에 5, 208에 3, 209에 2, 214, 211에 2, 다음 12에 3, 13에 5, 14에 3, 아 여기 세트지? 됐어. 자, 그 자리에 잠시만. 아까 숙제 제대로 안 해온 사람만 좀 적을게. 그리고 수요일 반 감독별로 보내준다고 했던 거 내가 까먹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바로 보낼게요. 자, 여기서 다 안 했던 사람 오늘 정진우랑 오율지는 남으시고